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분이 상담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직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직. 공무원은 알겠어. 그런데 공무직은 무엇이냐? 뭐 대충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공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상당한 말이 나돌고 있죠. 아,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더 낫다, 꿀빤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 공무직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분들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어쨌든 이 공무직 분들은요,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근로자.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연금은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법,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 근로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직이다 보니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분 보장. 공무직이 말이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일단 특별할 게 없어. 그냥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돼. 다만 근무처가 공공기관인 것 뿐이야. 근데 신분이 근로자인 사람. 예전에는요, 우리 공무직을 일용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2014년 5월 30일부로 공식 명칭 공무직이 탄생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공무직이 뭐 근로자라고 뭐 한마디만 하면 끝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공무직은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통 정년 60세까지죠. 그리고 정부 중앙 사이트가 아니라 각 기관 채용입니다.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또 따로 구분이 돼 있죠. 공무직이긴 한데 기간제로 존재하는 근로자죠. 계약직. 그런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또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보장 되는 근로자로 산다는 거죠. 이 기간직 근로자조차도. 기간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도 당연히 있죠. 정규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무직종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단순 노무, 대표적으로 뭐 환경미화가 있겠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십니다. 이쪽 일을 하는 이쪽 분야에서 보통 이제 공무직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도 또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노무사도 있죠. 어쨌든 단순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전문 분야에서 이 공무직을 보통 채용을 합니다. 이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직이죠. 그런데 사실상 무기계약직이죠. 엄밀히 말하면 계약직이죠. 이제 기간제. 근데 2년이 넘어도 계속 기간제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전문 분야라 하면 노무사라고 할게요. 이 기간제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약직으로 가능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켜줘도 되는 거야. 법무사, 뭐 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타 전문직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직으로 해도 돼. 하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요. 또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계속 있겠어? 나갑니다. 그래서 또 자리 비고 또 채용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뭐 계약직이든 뭐든 뭐 공무직이든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한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단 전문직 분야의 공무직은 뺄게요. 우리가 흔히 막 비교하는 단순 노무자로서의 공무직분들, 이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경 미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능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공무직으로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공무원하고 똑같단 말이야, 신분 보장 차원은. 그죠? 또 뭐가 있어? 근로자의 날 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쉬는 날은 다 쉬는데 거기에 플러스 근로자의 날까지 쉬어. 왜? 근로자니까.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근로자니까 신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구급보다 높아. 같이 들어온 구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더 높습니다. 2020년 기준인가? 여기 보면은 공무원 구급 1호봉이 144만 원인데 공무직은 166만 원이에요. 같이 들어왔다고 치면 더 높아. 근로자니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래서 공무직이 더 좋다. 공무원보다 더 좋다.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공무원보다 더 좋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장점과 단점을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을 볼까요? 일단 워라벨이 굿이야. 왜? 공무직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이제 라인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지시는 거고 공무직 분들은 책임 소관이 없어요.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점. 이게 워라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가 얼마 안 될 때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같은 공무원보다는. 그리고 근로자니까 공무원보다 더 나은 노동법 규정들이 많죠. 노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장점. 종합적으로 하면은 편하다. 나는 이렇게 직장 하나 딱 멀쩡히 있다가 그냥 내 할 거 하고 즐길 거 즐기고, 돈이야 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난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 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근데 단점도 있죠. 공노노 뭔 뜻이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흔히 그냥 하는,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공노비라고 하잖아, 공무원분들을. 근데 공노비의 노비야. 이해가 되세요? 이 신분 관계를 그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관할해. 그러니까 공무직분들은 그 부서 공무원의 처우에 따라서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어. 이런 특이점이 있다. 공무원분들이 공노비인데 그분들의 또 하나의 노비가 공무직이라는 거죠. 그 부서의 공무원이 그 인사를 담당할 거니까. 통합한 그 인사 담당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에 자신의 신분, 관계, 인사 이런 거를 다 관할을 해요. 이게 저 쉽게 표현하기 위해 공노노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호봉 상승이 없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호봉은 높아지지 않죠.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최저임금이 높아진단 말이야.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결국에는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해. 다만 호봉제가 아닐 뿐이다. 임금은 노동법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일단 애매하긴 한데 단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 업무에 대한 자아 실현 측면에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크게 뭔가를 이루거나 뭐 이런 꿈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렵죠. 물론 이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다. 우리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 있잖아요. 이 욕구설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욕심 없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의미 없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류, 비주류는 내가 동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안에서의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차이인데, 이 공무직은 주류, 비주류라고 나누기도 좀 그래. 단점. 네 번째, 신뢰성.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채용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각 기관마다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인맥이 개입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필기, 면접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필기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맥에 의해서 채용될 수도 있어. 기간제라 하더라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인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각 기관에서 자체 채용을 하는 거고, 그 자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맥이 개입될 수 있잖아. 아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면 가능하단 말이야. 무조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기간제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 행정직 설명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공무직은 또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 그런데 굳이 공무원과 공무직을 비교를 하자면 공무직이 인기가 있어. 실제로 대우가 나쁘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발달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할 것만 하고 단순 업무든 뭐든 그냥 내 인생을 즐기겠다. 업무 외의 분야에서 나는 자아 실현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란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빵파.